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간밤 미국장이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2% 내외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 ECB가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달러화와 또 미국의 채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한 것이 미국의 채권 시장인데요. 간밤에 10년물과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각각 3%, 2.8%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 속에서 크게 빠진 미국장과 함께 우리 장도 오늘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곧바로 2600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나갑니다. 현재 1.46%가 하락하면서 2587.13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 조금 더 실립니다. 2조 8,5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596선에 시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2,590선까지 저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저점을 더 낮춰나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90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장중에 2,600선에 대한 회복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 좀 더 10시 구간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586.54포인트 선 38.9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오늘 외국인 쪽에 6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좀 더 많이 팔고 있는데요. 3,816억 원어치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284억 원어치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125억 원의 대규모 매수로 시장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4거래일째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동반해서 이 전기전자, 금융, 철강 업종에 대해서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형주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에 사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867.8포인트 선에 거래됩니다. 거래대금 2조 7천억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낙폭이 적었던 코스닥 0.9%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시가는 869선이었고요. 장중에 867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장중 저점 더 낮춰가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867선이고요. 장중에 870선이 고가가 되면서 87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의 코스닥의 긍정적인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9포인트가량의 하락입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 동반해서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에서 523억 원어치, 기관 쪽에서 312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840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52주 신저가인데요. 오늘 양대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주목했었던 이 종목 어제 신저가에서 그래도 터치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을 기록했었죠. 삼성전자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결국에 저점을 경신해 나갑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84% 하락한 64,0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63,8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시가보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64,000원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우선주가 52주 신저가입니다. 2%의 하락. LG생활건강도 신저가가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52주 신저가 위태로운 가운데 67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미난구 등 일부 행정구역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지난 1일 봉쇄 해제 이후에 상하이 16개 행정구역 가운데 8개 행정구역에서 전수검사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검사 이후에 재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 대형주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웨이가 1.96%의 하락으로 52주 신저가, 이마트 역시도 0.44%입니다. 하락하면서 11만 3,500원 선이고요. 이 밖에 신저가주 쭉 살펴보시면 증권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미래셋증권 일제히 신저가입니다. 더 좀 비좋은,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 FNF홀딩스, 그리고 고영 등의 종목 양대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인수합병 모멘텀이 시장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IS입니다. 경영권 매각 입찰에 LG와 한화, 코롱, 만도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CIS는 2차 전지 전극 장비 기업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매각 가격은 3천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CIS의 주가 오늘 인수합병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12% 급등한 17,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재도전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틀 연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다시 접수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쌍방울의 주가 현재 2%의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9시 구간에 상승을 이어나갔었는데 현재는 7% 급락으로 돌변하면서 2,38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풍재지도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대한그룹에서 인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오늘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그룹은 골판지 업계 1위 기업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영풍재지 대주주와 신대양재지가 단독 협상으로 인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그룹이 신대양재지를 통해서 영풍재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영풍재지의 주가는 현재 5% 넘게 상승하며 13,100원 선이고요. 신대양재지가 1%가량 하락하면서 89,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알아봤고요.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떠오르고 있는 테마, 자율주행차입니다. 어제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 도심에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이 아주 민감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최고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통해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 하락이고요. 18만 1,0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라닉스가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각각 15,700원, 9,460원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인포베크 17% 넘는 급등세, 오비고가 7%,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퓨런티어 나란히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DY와 세코닉스, 유니트론텍까지 3%에서 7%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시황 한마디 함께 해보시죠.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의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요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어제 나스닥 지수가 또 많이 빠지게 되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아침 개장했을 때부터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지겨운 인플레 공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인플레에 대해서 유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인플레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이고요. 어쨌든 인플레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으나 과연 이렇게 반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 끌어내릴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ECB, 유럽 쪽에서도 7월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7월에는 25bp 인상이었다면은 9월에는 50bp, 즉 빅스텝으로 인상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전망치를 유럽에서는 5.1%에서 6.8%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이런 주말 동안의 이런 봉쇄 재조치에 대해서 시장은 또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더 민감하게 시장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태도나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가 좋겠다라고 의견 드렸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일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 다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인 봉쇄 조치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재봉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시장에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주들의 52주 신저가 추락인데요. 이렇게 저점 경신하는 대형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에 국한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면은, 사실상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좀 대형 종목들도 52주 신저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감하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 63,000원까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차트상의 지지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반도체 수요 약화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AMD와 인텔, 퀄컴 등이 하락한 이런 것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삼성전자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6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중국 봉쇄 영향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과 연관성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신저가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이 조금 많이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매도 수량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좋지 못하게 집중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 공매 수량이 5월 대비 한 달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이 붙어 있는 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도전비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분기 실적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저가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 점은 굉장히 무섭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대 종목이 3만 5천 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추가적으로 3만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증권주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 증권주들의 힘을 많이 못 쓰는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차트 보시게 되면은 줄곧 하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수 하락과 이런 BK, 이런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수익 감소가 되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혹시나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타나게 된다. 2,400포인트, 2,300포인트까지 밀린다라면은 증권주도 10% 정도 하락 여력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주 신저가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2,600포인트에서 바닥 확인의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형주에서는 추세 훼손, 추세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 쪽의 이 여파로 인해서 IPO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인수합병 시장은 활발한데요. 관련주 오늘 또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최근에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맥도날드 매물이 나온 것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M&A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싸게 나온 매물 또는 성장성 있는 매물 위주로 지금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6월부터 해서는 바이오 M&A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현금 보유량이 1조 7천억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텍 진출과 mRNA 백신과 관련된 기술 확보를 위해서 3, 4년 정도 M&A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켜서 5조 원까지 투입할 이런 예상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런 M&A가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또 하락으로 내림세를 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ST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진단키트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종목인데요. 8만 1,000원까지 갔다가 4만 4,000원까지 내려온 이런 종목입니다. 진단키트 이후에 이런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2조 5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M&A를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지금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듯이 다른 IT 기타 기업들에도 M&A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 새로운 기회 또는 틈새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M&A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시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현금 부자들이 현명한 인수합병 기회를 맞이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죠. 2020년대 모빌리티의 혁신 주목을 하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나온 어제 나왔던 이 소식, 현대차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 이제 강남에서 자율주행 이런 시범 운행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아이오닉 5 기반의 이 로보라이드 승차 호출 시범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레벨 4 수준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라 보고 있고요. 총 2대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획 자체는 8월부터 일반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 사실상 테스트 기간 거치면서 그 기간은 시작 시간 좀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자율주행차들이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지금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이 움직였을 때 특히나 관심을 받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는 라닉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상한가 부근에서 깨지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총이 900억 원 수준이어서 사실상은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홀딩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 길게 좀 뻗어나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2, 3일 만에 금방 또 하락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낮은 이런 목표 수익률로 대응을 하시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주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FPCB 종목인 DH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차트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깨지지 않는 이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9천억 원 수준입니다.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쪽과 북미향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신모델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회로를 내내는 설계를 하고 이제 칩을 실장하여 조립을 한다는 것이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PCB 수요처도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BH는 좀 더 인기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022년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폴더블 이런 출하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은 FPCB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하락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BH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얼마에 살까요? 네, 오늘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 부근과 지지선을 확보했다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최근에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9천억 원 이상으로 지금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부근이 28,000원과 9,000원 사이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조금 빠르게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와 폴더블폰 관련한 수요 확대 수혜주입니다. BH 추세 하단에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